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일요일 잘 쉬시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죠. 네. 이런 현상이 올 거를 제가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화가 돼서 저도 솔직히 좀 놀랍긴 합니다. 야, 이건 의학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거를 맞추다니.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자료입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와 금리 인상의 딜레마, 코로나는 양날의 칼.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가뜩이나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물론 올해 초보다는 좀 늘었죠. 6월달 7월달. 그런데 거래가 작년과 올해를 보면, 거래가 줄 때 보면 다 코로나가 뭐 증가세에 있거나 이럴 때 거래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줄었는데 요번에 뭐 정부에서 말하는 4차 대유행, 제가 말하는 5차 대유행, 이걸로 인해서 뭐 내일부터 이제 4단계 들어가죠. 그러면 거래가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반면에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 물 건너갔다. 7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제 오는 주 목요일 날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나서 8월 달에 금리 인상 시작, 이제 수순인데,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 올리면 안 된다라는 지금 여론이 자꾸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몇몇 유튜버가 그랬다가 이제는 종편에서도 그러고 나중에는 MBC 뭐 KBS 이런 데 9시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하층민들,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이 타격 많이 받으니까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건설사들의 이 언론사, 뭐 언론사의 특히 신문에, 경제신문에 광고 수입이 한 40%가 뭐 건설 관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댓글 단 걸 보는데 그게 막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거고, 나 이 결혼 반댈세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하나 녹화를 할 게, 댓글. 한 댓글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많이 싸우는 거 저희 엘리엇 TV 채널에서는 처음 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고 지식인들이 싸우는, 진짜. 그래서 이따 요걸 가지고, 이게 금리 인상에 관해서 토론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따 상세하게 분석을 하려고 일단 다 캡처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미리 예고편이에요. 자, 어저께 밤 11시 넘어서 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기 전에 항상 캡처해 놓거든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캡처하면 어저께 날아가 버려요. 이게 다 스팟성 또 휘발성이 있어서 오늘은 오늘 게 나올 게 아니에요. 뭐 지금 한 10명 정도 늘었다, 뭐 이게 지금 보니까 105명이네 105명 지금 PC에 켜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11시까지 취합된 게 1244명이에요 근데 그 전날보다는 30명이 줄었어요. 하루의 평균 추이를 보니까. 근데 좀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진짜 좀 줄었어, 토요일이라서. 근데 뉴스에는 뭐라 나와요? 토요일날 사상 최대예요. 그쵸?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줄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출근했다가 검사 받는데 이제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쉬니까 검사를 덜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출근을 아마 좀 덜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보세요. 어저께 1244명인데 오늘 아침에 확정된 거 짠 해보니까 1324명이에요 몇 명 늘었어요? 딱 80명 늘었네. 80명 더 늘었죠.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한 7, 8% 정도 더 늘더라고. 그러니까 어저께,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밤에 100명이 신고됐다 마지막에, 그러면 아침에 이제 확정된 걸 발표할 때는 뭐 107명, 108명 이런 식이에요. 한 대충 보니까 한 7% 정도가 늘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여기는 외국에 입국한 자들은 아직은 포함 안 됐잖아요. 그건 아침에 포함되거든. 그리고 이제 누락된 거, 수정된 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늘어요. 자, 요런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1000명 넘는 거를 맞춘 사람은 저밖에 없죠.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걸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죽은 게 아니라 이거는 잠복기다. 잠복기하고 떡볶이, 윤환기, 홍남기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 데이터 곧장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 데이터인데, 제가 코로나를 계속해서 그동안 추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량 때문이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정확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작년부터 제가 추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코로나 잔잔한데도 계속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마지막에 오파동 온다. 오파동은 2,000명, 3,000명도 갈 수 있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10,000명 얘기도 나오대. 어느 전문가 나와가지고 4,000명, 10,000명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시민의 저항이 생길 것이다. 자꾸 의도적으로 약간 오버해서 주장을 하는 건가? 어쨌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차 저항선은 1550에서 1600명이 저항선이에요. 추세선으로 봤을 때. 무슨 코로나의 저항선이 어딨어. 그래도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자, 여기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죠. 거래가 늘 때, 매매가가 상승할 때가 일일 지수예요. 재작년 19년 1월부터예요. 거래가 이렇게 폭증하면서 늘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거래가 안 돼요. 보세요. 하락할 때 거래가 안 되죠. 이때 하필이면 대구에서 1차 팬데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가 더 죽었어. 그 다음에 코로나가 1차 끝나고 거의 10명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한 5, 6개월 동안 10명 이하였어. 그래서 이제 잊혀졌지. 그때 대구 때 심각했어. 신천지 사태 때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가 나와요. 하루에 1238건 나오면서 6월달 7월 때 패닉바잉 0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딱 죽으니까 또 이때 2차 팬데믹 광화문발. 근데 8.15 집회. 근데 440명이 최고치였어. 그러니까 별로 크진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겁을 먹었었죠. 그러다가 또 잔잔해졌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거래가 또 늘죠. 왜냐면 요런 거래가 죽는 걸 기억했던 사람들은 요런 거래가 죽는 거를 예상을 하고 오빠 달려하면서 거래가 아니라 확진자가 줄고 확진자가 줄을 거를 예상했는데 이제 거래가 늘었어요. 거래가 늘면서 작년 연말 연초에 또 잠깐 몇 달 동안 2, 3개월 정도 또 급등을 하는데 그때 코로나가 급증을 했어요. 1241명까지 갔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1240명이더라고. 근데 전 수정 안 하려고 그냥. 왜냐면 그때 제가 손으로 타이핑해서 넣은 게 1241명인데 나중에 뭐 수정했겠지. 한 명.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은 틀릴 수 있는데 큰 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안 바꾸고 그냥 냅둘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1238명 건이었는데 그거에 3건 모자란 1241명이라고 이 거래 건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딱 또이또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죽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죽었죠? 코로나가 급증하니까, 왜냐면, 눈가라, 코로나가 그러니까 거래가 깨갱깽하고 준단 말이에요. 둘이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세력들이 거래량을 늘리면서 자기네가 팔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죽질 않네? 전에는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0명일 때 10명 이하로 줄었어. 그 다음에 440명일 때 40명으로 줄었어. 근데 이게 1200명이면 100명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3, 40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잠복기라고 그랬죠. 떡볶이, 윤환기, 홍남기 웃기냐? 그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들었어. 800명, 797명까지 갔어. 그러다가 다시 살짝 줄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4차가 온 듯 말 듯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증가했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는 팬데믹이라고 안 해요. 저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4차 팬데믹이에요. 자, 이번에 오는 게 5차인데 이 저항선을 돌파한 걸 얘기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잘 보세요. 1차 팬데믹 때 가장 큰 피해자와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군가요? 가장 큰 피해자는 대구 시민이고 신천지는 또 피해자라고 봐야 되나? 그건 저는 제가 판단 못하겠어요. 어쨌든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봤는데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봤어요? 더불어민주당 180석의 아주 초거대 여당이 된 거잖아요. 이 유례 없는 진짜 방역을 잘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찍어줬지.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수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 나이 어르신들만 그냥 깽깽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막 단속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근데 3차 팬데믹 때는요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봤어요? 저는 국민보다도 다주택 투기꾼 작전 세력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요. 왜냐면 이때 연말에 왜냐면 이 6, 7월 달에 털고 나오려고 오빠 달려면서 1200명까지 아니 1200건수까지 거래를 폭발을 시켰는데 팔아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이 왔어. 갑자기 3일 만에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작전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건 뭐냐면 전세가는 여러분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했다 그러는데 그 전부터 폭등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민주당에서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독재 권력으로. 자기들이야 뭐 촛불 권력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요. 아유, 좀 밖에서 아들놈이 이따 학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지금 저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이때 많이 못 팔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세가를 끌어올리면서 갭 투자를 유발하면서 물량을 털고 나와서 30년 묵은 물량을 털고 나와서 8년 폭락을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전세값이 재계약이 많아지고 신규 계약은 물론 급등을 했죠. 전세난이 일었죠. 근데 그들이 원했던 전 국민의 전세 난민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70%, 73%가 재계약을 해버린 거야. 끼케야 뭐 많이 올려줘봤자 3% 올려준 거지. 근데 이제 신혼부부나 뭐 이런 이사 수요들 때문에 20% 정도는 비싼 가격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KB나 감정원에서는 신규 계약분만 지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급등한 거로 나오는데, 실제로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면은 재계약이 워낙 70% 이상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는 그렇게 전세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건 그래갖고 이중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요 연말에 오빠 달려하면서 땡기려고 했는데 코로나 3차 팬데믹이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씩 나오면서 거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들 걸 못 팔았어. 제 분석이에요. 제 나름대로 사립탐정처럼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 흥신소 출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소시탐탐 거래를 폭등을 시켜야지 자기네 걸 팔 수가 있거든요. 물타기를 하면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건 거래되면 자기네 거 10건도 못 팔어. 500건, 1000건, 2000건이 돼야지 자기네 거 300건, 500건을 팔아먹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호가는 올려. 언덕배기 자전거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올라가. 여기서 페달을 멈추면 뒤로 나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페달을 올리면서 호가 올리면서 뭐 전세 급등하는 걸 만들면서 거래는 신고가를 부각시키고 매매가는 또 이렇게 하고 뭐 물량도 줄이면서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안 죽네. 거래는 죽어 있는데 지금 얘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거래를 2000건 3000건이 나오는데 지금 하루에 150건도 100건 150건도 안 돼요 지금 하루에. 근데 이번에 5차 팬데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 죽게 생겼어. 아직 취합 중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랬죠. 3차 팬데믹 때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다주택 투기꾼 작전제 세력이라고. 그럼 이 5차 팬데믹에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봐요? 기억나세요? 제가 한참 전에 얘기했는데 오세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방역을 막 푸는 거야. 그래서 저러다가 오세훈 저거 큰 코 다칠 텐데 5차 팬데믹이 남았는데, 만약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다가 5차 팬데믹을 맞으면은 박원순이 하던 그대로 했는데 오세훈이 무슨 일이냐 이러는데, 문제는 오세훈이 방역을 확 풀었어. 특히 젊은이들 거를 확 풀고 뭐 감성포차리가 다 풀어서 명동 홍대 앞에 카페 다 풀었어. 그리고 이태원도 다 풀었어. 그런데 5차 팬데믹이 와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누구한테 눈길이 가냐면 오세훈한테 간단 말이야. 너 때문이라고 한다고. 벌써 한 며칠 전부터 유튜버를 보면은 이 진보 유튜버 있죠, 좌파 유튜버. 저는 진보 좌파 다 봅니다. 보수 꼴통도 다 봐야죠.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신의 한수 있죠? 신의 한수 그거 잘 보고요. 그다음에 정한진도 나이 드신 분이고 CEO 매경 CEO를 지내신 기자 30년 기자 출신이지만 완전히 보수 꼴통이야. 그래도 저는 맨날 봐요. 왜? 뉴스 때문에. 그분의 의견은 나 중요한 게 아니야. 정치 성향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뉴스 때문에 본단 말이야. 그분은 매일매일 하루에 저보다도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 그리고 황장수 신의 한수 이거 보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뭐 그런 거 많죠. 요즘에 줄리 보는 재미로 또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쥐같이 보수 꼴통도 다 보고 진보 좌파도 다 봐요. 그런데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때는 민주당이 180더 거대 야당하는데 코로나의 최대 수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를 좌파가 욕할지 보수가 욕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분석한 건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연초에 오빠 달려 할 때 코로나가 3차 동부구치소 나왔는데, 동부구치소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왜?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 사람한테는 전염이 안 되면서 내부 사람한테는 확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 위아래층으로 돼 있어. 다른 감방은 좌우로 돼 있는데, 평면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위아래층 아파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시키기가 되게 쉬워. 밑에서 하나 연기 피우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어쨌든 그래가지고 3.5단계 갔었죠. 패닉했던 사람들. 그때 거래가 확 늘다가 확 죽었어요. 그래갖고 누가 제일 골탕 먹었어요? 부동산 아파트, 서울 아파트 작전 세력 투기꾼 건설사들이란 말이에요. 오빠 달려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20개밖에 못 판 거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80개를 지금 팔려고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 하면서 지금 호가는 올리면서 광고는 하면서 대박 난다고 그러고 앞으로 2, 3년 오르고 뭐 3년 후에나 꺾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오르니까 사란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추측을 한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큰 피해자가 오세훈 시장이라고요. 뭐 피해자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5차 팬데믹이 올 거를 진작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7월 4일 날 7월 9일인가?
7월 4일인가 그때 당선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방역 막 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저러다가 5차 팬데믹 오면 아주 치명상을 입을 텐데 대통령 선거 나가기는 글렀는데 저렇게 되면 왜냐면 두고두고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합쳐갖고 다 오세훈을 욕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잔잔해요. 왜냐면 그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오세훈 탓을 안 하는데 그 진보 좌파 그 유튜버들은 지금 벌써 오세훈을 탓하고 있어요. 저는 진작부터 진작했다고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퍼지면은 나중에는요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 망했다는 걸 지금 문재인 탓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세훈 탓을 한다고. 하여튼 그 메커니즘은 그래요. 그리고 또 거래가 확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또 어떻게 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금리 못 올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금리 올리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 됐는데 지금 그 쇼킹 부동산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유튜버들이 코로나 이 대유행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 물 건너갔다. 그러는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TV조선에서 어저께 7시에 처음으로 나왔어. 그것도 아예 못 박듯이 금리 물 건너갔다 이렇게 올렸어요. 금리 인상. 근데 저는 올린다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번 7월달 목요일날 어떤 워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8월달에 진짜 올릴지 아니면 말지 그건 봐야겠죠. 아들이 자꾸 씻고 있는데 학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좀 자꾸 씻는 데가 엄마한테 막 뭐라 고르고 있네. 희미하게 들려갖고 제가 방음을 해놔가지고 밖에 소리가 막 웅웅하게 울려요. 자, 넘어갈게요. 잘 기억하세요. 1차는 더불어민주당, 2차는 그 광화문 할아버지들, 3차는 투기 작전 세력들, 5차는 오세훈. 딱 요 공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저 그렇다고 오세훈을 탓하거나 뭐 두둔하거나 위로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본인의 현상만 갖고 한다고. 저는 진보든 보수든 아파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거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지 전 정치 성향은 없어요. 왜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구독자가 줄어. 그러니까 저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보수도 가고 진보도 가고 문바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태극기 부대도 칭찬해주고 예 윤석열도 칭찬해주고 그 줄리도 칭찬해주고 예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오늘 아침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잘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꼭제 이게 요게 요 데이터거든요. 1378명. 근데 요거는 돌파하기 전에 요거는 돌파한 후에요. 1212명 요거. 자 근데 지금 여기 한번 요게 오늘 거예요. 요게 오늘 거. 줄었단 말이에요. 왜? 토요일이니까. 그래도 토요일 날은 사상 최대치라고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지금 볼린저 밴드 그 뭐 시그마 이거의 로직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일단 요 중위선이 돌아서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확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위아래로 요만큼 벌어지고 요만큼 벌어져요. 요 차이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곱하기 2를 해갖고 더하고 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그마가 전고점 돌파했다는 얘기했죠. 왜? 얘를 못 넘었을 때부터 얘는 돌파하고 있었다니까. 여기서 이게 돌파했다니까. 볼린저 밴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중위선이 돌아섰고 골드코스가 나왔고 정배열이 됐고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시그마 값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 않아요? 넘긴 넘었는데 얘는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레인지 오실레이터 그래요. 어떤 범위가 있어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꼭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걸 레인지 오실레이터라고 그래요. 레인지가 범위란 뜻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그 사건을 넣습니다. 사건 딱 넣었죠? 사건 안 넣었다? 사건 반장. 안 사건? 사건 반장. 자, 기억해 둘 거. 1차 대구 때는 180석 민주당, 2차 광화문 때는 8.15 할아버지들, 3차 구치소 때는 저기 부동산 투기 작전 세력들이 뭐랄까 기회를 뺏긴 거예요. 이 구치소 이것 때문에 거리가 확 줄어가지고. 4차는 비공식이니까는 말 안 할게요. 근데 5차는 누구요? 오세훈. 이건 제가 오세훈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로직, 메커니즘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지금은 진보 좌파 몇 명의 세력들이 오세훈 탓을 하면서 지금 여러머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주류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다고. 과연 오세훈 방역에 문제 없나? 오세훈은 어떻게 했나면서 오세훈의 그 취임 이후 코로나 방역 일지 해갖고 이제 쭉 나올 거라고. 저 미래에서 왔어요. 보세요. 그래갖고 오세훈한테 아주 치명상을 입히지 않을까 이 5차 팬데믹이. 그래서 저는 오세훈 당선되자마자 막 풀길래 야 저러다가 된통 맞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추세선 이제 일단 파동을 그릴게요. 제가 파동을 미리 그리면요 요게 1파 요 2파 3파가 3차 팬데믹이 3파예요. 4차 4파 5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A, B, C의 그
되돌림 파동 A, B, C. 요거를 그래프로 제가 마우스로 끈 게 아니라 함수로 제가 그려놨어요. 짠, 나왔죠? 자, 1, 2, 3, 4까지 보이죠? 오는 안 그렸어요. 자, 파동 없다, 파동 있다. 여기 써있죠? 엘리어트 웨이브,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조정파 A, B, C. A, B, C 항상 조정파는 3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상승파는 기울기가 이렇게 빵 왔죠? 빵 왔죠? 기울기가 엄청 급하게 빵 왔죠? 근데 조정파는 세워라 내워라 한참 걸리죠? 세워라 내워라 한참 걸리죠? 얘도 빵 하면은 얘는 지금 끝에 시작이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려고 올라가는 거라고. 엘리어트 파동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저는 어플라이드 웨이브라고 그랬어요. 응용한 거, 패턴을 응용한 거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요 1파를 4파의 저점이 깨면 안 되거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얘는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들 없어지려고 올라가는 거라니까. 마지막 파도. 근데 마지막에 무섭게 올라가요. 지금 무섭죠? 한 방에 점프했잖아. 점프.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눌렀다가 또 올라갈 거야. 근데 그래서 추세선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5파가 끝날 때요. 그냥 쉽게 확 죽는 게 아니라 처음에 확 죽었다가 또 여기서 막 놀다가 또 죽다가 또 놀다가 또 죽다가 아마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게 또 나와. 끝났는데. 제가 볼 땐 끝났는데. 저 미래에서 왔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2파와 4파, 초록색, 2파와 4파의 조정파. 그걸 제가 코렉티브 웨이브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다 추세선을 그립니다. 추세선을 딱 걷어요. 자, 이 추세선이 의미하는 거는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3파동이 왔죠? 그 다음에 요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5파동이 왔죠? 이거는 제가 미리 다 예견했잖아요. 이거 올리면서. 요 파동을 돌파하면, 제목에도 있어.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돌파갭과 돌파 감염. 돌파 감염이라는 날도 유튜브에서 별로 안 했는데 그때 했단 말이에요. 접종을 받았는데,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감염이 됐어. 그런 거를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저항선이 있는데 돌파를 해버렸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돌파갭.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뭐 맨날 뭐 1000명 넘는 거는 뭐 아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그 의미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건요,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라는 날이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는 또 날이 있어요.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악재와 호재가 막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금리 인상은 코로나가 뭐 늘고 말고가 아니고, 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라고 그랬잖아요. 가계부채 문제. 코로나 갖고 요번에 뭐 4차 5차가 이렇게 대유행이 되는데 금리를 안 올렸어. 그러면은 부채가 줄까요? 오히려 더 늘지? 더 힘들고 더 먹고 살기고 더 장사 안 되고, 이제 6시에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소상공인들 카드깡 해야 된다니까? 카드깡 가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팔아야 된다니까? 아니면은 전세 30몇 평대 살든가 20평대나 아니면 또 저 경기도로 나가야 되거나, 그러면서 서서히 부동산의 악재가 좀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IMF 때도 그랬고요.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채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 한은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버블이 터지긴 터질 건데, 버블이 터져갖고 이 100톤의 버블이 터질 거냐 500톤의 버블이 터질 거냐는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지, 금리를 올려놔야지 나중에 위기 갔을 때 금리를 내릴 건덕지가 있지. 만약에 여기서 더 큰 악재가 왔다 그러봐요. 금리 또 내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0.5% 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는 미리 금리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버블도 줄일 겸 나중에 위기 났을 때 다시 금리 내려 이러죠.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방송 끝나고 고장 녹화하고 학원에 달다 주고 가서 요거 여러분들 이 엄청난 댓글 보이세요? 이게 하나의 댓글이에요. 하나의 댓글에 싸우는 거예요. 1대 40으로 싸워. 1대 40. 그 용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하시면 500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애 학원에 오늘 2명을 들다 주고 학원이 일요일은 차를 안 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틀고 항상 댓글 읽게 다시면 댓글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내용도 소개시켜 줄 겸 또 제 의견도 보여드릴 겸 하니까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주위에 좀 소개도 많이 시켜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